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술에 대해서 뭐 유튜브나 자료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 하면은 뭐 그닥 그렇게 의학적으로 잘 설명하지도 않았고 또 좀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이 술과 건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주제는 제가 참 해보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술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굉장히 많아서 한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과 건강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뭘 할 거냐? 첫 번째, 술이 무엇인가? 뭐 술 모르신 분은 없죠, 그죠? 그렇지만 술을 무엇인가 화학적으로 좀 정의를 해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첫 번째, 술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술을 적당히 마시면은 약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얘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은가? 최근에는 좀 아니다. 그 얘기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술 중에서 이제 대표가 레드와인, 적포도주인데 적포도주는 건강에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믿게 됐나? 이게 사실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주접을 여기고요. 생각이고요. 네 번째는 뭐 술 마시는데 제일 괴로운 게 숙취죠. 다음날 뭐 머리 아프고 메식거리고 그게 왜 생기는 건지 또는 그거를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뭐 숙취 해소 음료 많이 드시죠?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게 사실인지를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은 저도 상당히 궁금했던 주제인데 술 마시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면은 이게 건강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이게 상당히 유전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건강이 좋은 사람인가요? 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에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술이 무엇인가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술은 이제 뭐 세금을 내니까 주세를 내죠. 세금 주세법에는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이 1% 이상 들어가 있으면은 세금 내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따르는 게 좋겠죠. 뭐 알코올이 1%에서 그러니까 술이란 거는 1%에서 뭐 한 50%, 60% 뭐 그 정도 들어있는 음료를 말하는 거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발효주입니다. 뭐 곡물을 발효시켜서 이 포도를 발효하면은 와인이 되죠, 그죠? 그리고 보리를 발효시키면은 맥주가 되고 쌀을 발효하면은 막걸리가 됩니다. 뭐 일부 뭐 밀가루 막걸리도 있지만 이런 발효주는 도수가 높지 않아요. 뭐 와인 해봤자 14도, 14%, 맥주 5%, 막걸리 뭐 5% 정도. 그래서 좀 더 강한 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증류를 합니다. 증류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술을 가열을 하면은 그게 알코올이 먼저 올라오겠죠, 그죠? 먼저 더 그 증발이 잘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향이나 맛이 같이 따라오는데 그거를 액화를 시켜서 만든 게 바로 증류 과정입니다. 이 증류 과정은 와인을 증류하면은 브랜디가 되고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가 되고 막걸리 증류하면은 소주가 됩니다. 소주가 막걸리 증류한 거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쌀을 발효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증류시켜서 소주를 만드는데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뭐 전분, 대표적 고구마, 타피오카 이런 거를 가지고 발효주를 만든 다음에 그걸 증류를 하고 그 알코올 원액을 희석을 해서 소주를 만드는 게 요즘 소주기 때문에 뭐 희석식 소주라 그러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증류주입니다. 그 외에도 술이 또 있죠. 그죠? 집에서 만드는 인삼주, 뱀술, 뭐, 집에서 먹는 이제 포도주는, 포도에다가 설탕 넣고, 소주 넣고, 뭐,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정식 술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혼성주라고 분류를 해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는 발효주, 증류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 안에 든 이 대표적인 이 성분이 알코올이죠. 알코올. 근데 이거를 알코올이라고 씁니다. 알코올. 옛날에 뭐 알코올 램프, 알코올 솜, 알코올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영어로 발음을 하면 알코올이라 그래서 알코홀입니다. 홀. H가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게 알코올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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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외국어 표기법에 따르면은 알코올이 맞고요. 영어로는 알코올이 맞습니다. 뭐 알코올,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알코올, 영어로 얘기할 때는 알코올이라고 그러는 게 좋겠죠. 이 알코올은 화학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이 유기화합물인데 끝이 OH, 산소와 수소, 하이드록실기라 그러는데 이렇게 끝나면 유기화합물이에요. 유기화합물은 가운데 탄소를 가지고 양쪽에 수소를 가지면 유기화합물이거든요. 그게 탄수가 하나면은 메탄올, 탄수가 두 개면은 에탄올. 그래서 이 세 개면은 프로파놀, 네 개면은 부탄올, 뭐 그렇게 가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메탄올과 에탄올이죠. 메탄올은 연료로 씁니다. 우리가 알코올 램프, 알코올 램프라고 이야기하는 액체 연료는 메탄올. 고체 알코올은 알코올에다 뭐 젤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약간 고체로 만든 게 고체 알코올이고 이게 다 메탄올이에요. 술은 에탄올입니다. 메탄올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뭐 눈도 멀고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요. 에탄올이 술에 들어가는 거고, 손소독제가 이게 메탄올 아시는 분도 있는데 에탄올입니다. 메탄올을 바르면은 이게 일부 흡수가 되거든요. 그럼 뭐 독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70%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거 뭐 좀 희석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냐?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에탄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알코올은 드시면은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드시는 분 안 계시겠죠? 하여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에탄올입니다. 탄소 2개짜리. 첫 번째 얘기가 그겁니다. 술을 조금 마시면은 약주다. 그죠? 약주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술을 조금 마시면은 안 마시는 것보다 좀 더 좋다. 특히 심혈관 질환에 좋다. 그리고 상당히 마셔야 안 마신 것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도 한 몇 년 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2000년대 초에 있는 이제 메타 분석 무려 156개의 연구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인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안 마신 사람에 비해서 조금 마신 사람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낮고 좀 더 마시면은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 두세 잔 마신 사람이 안 마신 사람보다 더 좋아요. 약주겠죠. 그죠? 약주겠고, 실제로 환자들 대상으로, 심혈관 질환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해보니까 역시 이것도 메타 분석인데, 하루 한 잔, 두 잔 정도가 안 마신 사람보다 더 좋다. 그죠? 그다음부터는 뭐 비례해서 쭉 올라갑니다. 비례해서 쭉 올라가는데, 하루 한두 잔 마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약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사실이냐?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분석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석 오류에 대한 연구들이 2010년대 말쯤에 지금부터 한 5, 6년, 뭐 7, 8년 전쯤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 연구가 이건데요. 이러한 메타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이런 환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담배 피면은 술 마시는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그죠? 이 술하고 관계가 좀 보정이 안 됐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술을 안 마신 사람 중에는 술을 많이 마시다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술을 끊은 사람, 그 사람이 술 안 마신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한두 잔 마신 사람보다 나쁘겠죠. 간도 나쁘고 뭐 이렇게 뭐 술과 관련된 병이 많은데 그런 게 많겠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신 사람 중에는 많이 마시다가 끊은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을 빼고 이제 해보니까 그게 쭉 보정이 돼가지고 심혈관 질환에 뭐 조금 마시는 거, 두세 잔 마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 뭐 그런 이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거는 뭐 2016년 나온 연구긴 한데, 이 연구를 보면은, 그러니까 란셋은 2018년에 나왔거든요. 2018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은 심혈관 질환은 처음에 조금 이제 뭐 비슷하다가 올라가고 비슷하다 올라가는데 암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이 암은 이제 우리가 알코올이 입에 닿는 부분, 구강암, 그 다음에 뭐 인후암, 그리고 식도암, 이런 것들이 암이 올라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에서는 유방암이 증가합니다.
그 증가하는 숫자가 조금만 마셔도 올라가요. 암의 발생을 더 많이 시켜요. 그죠? 암의 발생을 더 많이 시키고, 남자도 이 비슷하게 조금만 마신다고 올라가지, 중간에 뭐 조금 마시면 좀 좋았다가 차차 뭐 올라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이제 조금 좀 늦게 시작하지만 그래도 조금 마신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다. 뭐 그 정도의 이제 연구가 나왔고요. 그래서 알코올하고 알데하이드는, 이 알데하이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 나옵니다. 이게 WHO에서 2007년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어요. 술이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암에 관계된다는 것은 여기 그래프에서 명확히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쭉 다 합해서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뭐 간 손상 같은 거 다 합해서 보면은 이 용량에 비해서 건강에 더 나쁘다. 한 잔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뒤로는 용량에 비해서 나쁘지, 조금 마셨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심장이나 뭐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이제 뭐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좀 마시는 거 별로 안 증가하다가 나중에 증가하지만, 뇌졸중, 중풍 같은 거, 그리고 심부전, 심장 기능에 대한 거는 용량이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심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소량의 음주는 동맥경화 질환, 뭐 협심증, 심근경색 뭐 이런 쪽의 질환에는 그리 나쁘진 않은데, 소량은. 그러나 소량이라도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특히 암의 발생을 높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학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심장학회에 딱 적혀 있어요. 밑에 영어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술을 마신다면은 시작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신다면은 양을 제한하세요. 뭐 술을 안 마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마신다면은 양을 한 두세 잔 선 그 정도 이하로 마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심장학회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포도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술이 약주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레드와인. 적포도주는 건강에 좋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심장 건강에 좋게 하기 위해서 적포도주를 일부러 드시는 분이 있어요. 반주라 그러죠. 그죠? 저녁에 한 잔씩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근거됐냐면은 프렌치 파라독스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 역설이죠. 프랑스 역설. 프랑스 사람의 역설인데, 프랑스 사람은 지방을, 포화지방, 고기 같은 이제 동물성 포화지방을 엄청 많이 먹는데 심혈관 사망률은 낮다. 이게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보면은 2004년 건데, 하루 열량 중 포화지방량하고 심혈관 사망률을 쫙 그어보면은 나라별로 쫙 비슷하게 가는데, 프랑스만 딱 떨어졌어요. 이 포화지방 많이 먹는데 심혈관 사망률은 낮은 거예요. 상당히 신기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 물론 제일 처음 발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유명해진 거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 얘기가. CBS의 60 Minutes라고 이 뭐 약간 시사 토론, 시사 뭐 그런 이제 방송이 있는데, 60분간 하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프랑스 사람들은 지방을 많이 먹는데 심장병이 적더라. 그게 레드와인, 적포도주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시사하는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레드와인 때문에 그렇다. 프랑스 사람은 밥 먹을 때 적포도주를 같이 먹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레드와인 매출이 그 1년 사이에 40% 증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흥분했죠. 그죠? 그래, 이게 레드와인 중에 뭐가 문제냐?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 보니까 폴리페놀이라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레스베라트롤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약으로도 나와 있어요.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그런 거 다 나와 있는데,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와인을 먹고 난 다음에 실제로 우리 몸의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혈중 농도가 매우 낮아요. 실제로 영향을 미칠 만큼 높지는 않아서 이거 좀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렌치 파라독스도 분석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프랑스는 사망 중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그럼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진단서 없고 부검도 안 했어요. 그럼 심혈관 문제로 사망했는지 다른 걸로 사망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나라는 갑자기 사망하면 심혈관 사망, 어떤 나라는 뭐 그 아닌 걸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 분류의 문제지, 이 프랑스가 그 분류가 심혈관 사망을 인정하는 기준이 좀 박하다, 엄격하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의 지방 섭취와 사망률을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프랑스가 좀 동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거 30년간 지방 섭취와 사망률을 딱 보면은 뭐 다른 나라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중등도 먹고 사망률도 좀 중등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먹는 지방하고 심혈관 사망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지난 뭐 적어도 한 20년간 고기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의 프렌치 파라독스란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와인도 건강에 좋다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술을 마신다면 시작하지 말고 양을 제한하세요라는 권고는 와인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세 잔만 조금만 드세요. 저도 뭐 한번 먹으면 뭐 잔으로 따지면은 이게 와인은 와인잔, 그 양주는 양주잔, 맥주는 맥주잔에 한 두세 잔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뭐 건강에 더 좋은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숙취 얘기를 하죠. 숙취.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게 이제 숙취잖아요. 다음날 되면은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시껍고 설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 데가 다 아파요. 그죠? 그리고 목도 마르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 숙취가 영어로는 행오버라고 그럽니다. 숙취가 뭐 때문에 생기느냐? 기본 원인은 알데하이드예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데 그 알데하이드라는 술의 분해 물질이 이 숙취를 일으키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탈수도 기여를 하고요. 술 마시면 소변 많이 보잖아요. 탈수돼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술 마시면 잠이 잘 안 와요. 수면장애. 그 다음에 이게 뭐 의학적으로는 각종 염증 반응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호르몬이나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염증 쪽에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불순물 얘기를 많이 하죠. 또는 메탄올이 섞였다. 그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알데하이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알코올의 대사 과정, 분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알코올은 딱 먹으면은 위장과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또 위에서 바로 흡수가 되니까 뭐 한 빠르면 5분 아니면 뭐 10분에서 30분에 걸쳐 가지고 쫙 흡수가 되고, 이게 물을 따라갑니다. 물이 있는 곳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온 전신에 다 퍼집니다. 머리에다 가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아기 가지신 분들은 이 태반과 아기한테도 술이 다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 가지신 분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부는 소변, 호흡, 땀 이로 배출돼서 술 마신 사람 옆에 가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대부분 95%는 간에서 분해됩니다. 간에서 분해되는 거는 뭐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뭐 다 치우고,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 대부분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분해가 돼요. 알코올이 여기 ADH는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인데 뭐 알코올 분해 요소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게 분해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되는데 이 에탄올이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돼요.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 뭐 간단히 알데하이드 분해 요소, 알데하이드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 가지고 산이 돼요. 아세트산, 산이 돼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뭐 물하고 이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분해돼서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분해돼서 이 산이 되고, 어떤 거는 뭐 영양분으로 에너지 배출하고 그렇게 끝나는데 요 알데하이드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에탄올이 분해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데 알코올의 주산물이고, 알코올보다 독성이 훨씬 강합니다. 발암성도 훨씬 강하고요. 그 음주 후에 숙취하고 또 홍조 있죠. 빨개지는 거예요. 주요 원인인데 그건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재미있는 거는 이게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알데하이드가 나쁜 놈이고, 이건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탈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소변이 많이 나와요. 맥주 마셔도 마신 맥주보다 소변이 더 많이 나와요. 양주 마셔도 소변 나옵니다. 많이 안 마셔도.
그래서 이런 소변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탈수가 되고 전해질 불균형 이루고 뭐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막 딸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숙취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전해질 타가지고 포도당 하나 거기다가 뭐 비타민 딱 타가지고 주잖아요. 왜냐하면은 탈수만 해결돼도 증세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매식거리니까 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액을 맞는데 물론 이게 알데하이드를 그렇게 많이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불순물인데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저도. 뭐냐면은 뭐 많은 분들이 과실주를 마시면은 다음날 숙취가 더 심하다. 그러니까 이 술은 굉장히 깨끗해. 뭐 보드카 같은 거 마신다든가 그 중국 술 뭐죠? 뭐 화주 같은 거 마시면은 훨씬 깨끗하다 얘기하는 게 그게 사실인가? 그래서 과실주 뭐 와인 같은 거 마시면은 거기에는 뭐 과일 성분이 그게 불순물이라서 다음날 해롭다. 과일이 불순물일 수가 있어요? 뭐 그럼 뭐 안주는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불순물이 있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인데 과일 같은 게 아니고 뭐 아세톤, 알데하이드도 있고요, 폴리페놀도 있고 메탄올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 뭐 또 에탄올이 아닌 알코올도 있고 그 중에 이제 메탄올도 들어 있고 그런 불순물이 발효 과정에서 생겼는데 이건 서양에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짙은 색깔 술에서 더 많다. 그래서 버번 위스키는 보드카보다 이런 불순물이 37배가 많다고 연구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연구를 보면은 이제 숙취를 일으키는 게 순수 알코올, 과일 주스에 탄 순수 알코올, 맥주, 보드카, 진, 화이트 와인, 위스키, 럼, 레드 와인, 브랜디 차례대로 해롭다. 불순물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불순물과 숙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는 없더라고요. 많이는 없어가지고 하나 이제 대표적인 연구를 2010년대에 나가 찾았는데 95명 대상으로 버번 위스키, 보드카, 물 그래놓고 다음날 이제 수면의 질, 신경 반응 속도, 운전 능력, 집중력, 숙취 정도는 뭐 매식거리고 두통 뭐 이런 거죠. 저름 딱 측정해 보니까 확실히 보드카에 비해서 버번 위스키가 숙취의 이제 주관적인 증세, 매식거리고 졸리고 이런 건 더 심했는데 업무 수행은 별로 차이가 없었다. 좀 애매한 결론이긴 해도 적어도 뭐 숙취는 주관적인 증세잖아요. 매식거리고 두통 있고 그런 증세가 더 심해서 술의 불순물에 따라서 숙취 정도가 좀 다르다는 것은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이 깨끗한 술이 있고 안 깨끗한 술이 있는 거는 뭐 인정. 근데 메탄올이 숙취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죠. 그죠? 알코올을, 술을 만들다 보면은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관련이 있다. 이것도 좀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소규모 연구죠. 뭐 18명, 뭐 여긴 36명. 그 어떤 거는 관계가 있다. 어떤 경우는 숙취가 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이 평일과 술 마신 다음날 소변의 메탄올치를 측정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고 메탄올치와 숙취 심한 정도와 관련이 없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물론 아래쪽 연구가 좀 더 잘 된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메탄올까지 믿을 건 없고요. 그냥 술 중에 숙취가 잘 오는 술이 있고 그거는 색깔이 진한 술, 뭐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진한 술이 많고 그런 술들이 좀 다음날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정설로 밝혀졌습니다. 전 아닐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정설이더라고요. 이거 있죠. 술을 섞어 먹으면은 더 빨리 취하고 숙취도 심하다. 이거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이게 뭐 섞어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관련 연구가 없더라고요. 관련 연구가.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다음 달에 찾아올 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 찾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나 외국에도 마찬가지 외국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술을 섞어 마시면은 더 취하고 숙취가 심한 게 아니고 섞어 마시면은 당연히 많이 마시게 되죠. 그 다음에 불순물이 많은 술, 그게 당연히 섞여 들어가게 돼요. 그죠? 뭐 와인하고 맥주, 와인하고 뭐 그런 술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게 뭐 섞어 먹으면 흡수가 빠르다. 뭐 약한 술부터 마시면 흡수가 어떻고, 진한 술부터 마시면 흡수가 어떻고, 이 말은 근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더라고요. 제 의견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연구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숙취 해소 음식,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술 마시고 다음날 이렇게 막 머리 아프고 속 메시끓이면은 뭘 줍니까? 꿀물 주죠. 꿀물. 그 다음에 콩나물국 뭐 그런 거 줍니다. 그죠? 그게 서양도 같을까요? 서양은 굉장히 다릅니다. 서양은 커피를 줍니다. 우리 커피 마시면 메시끓이지 않나요? 햄버거를 줘요. 햄버거. 그리고 바나나, 아보카도, 생강차는 뭐 좀 그럴듯한데 커피, 햄버거 나가는 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이걸 보고 있으면 뭐 그닥 효과 있는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포브스의 올해의 기사도 보면은 숙취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났는데 거기도 보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생강차가 메시끓임을 좀 조절해 준다. 뭐 그 정도 얘기했지. 이 포브스 같이 이제 권위 있는 잡지에서는 무슨 음식이 더 좋다라고 추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숙취 해소 음료로 들어가죠. 숙취 해소 음료 많이 먹잖아요. 며칠 전에 저도 술 마셨는데 누가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저도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음료 성분을 좀 보죠. 음료 성분이 대부분은 이제 단일 성분이 아니고 약재 같은 거예요. 헛개나무 열매, 십장생 뿌리, 여명 808의 주성분이 여명인데 이건 뭐 오리나무, 마가목 열매 잘 모르는 겁니다. 타우린도 있고 아스파라긴 여기까지 있는데, 아스파라긴은 단일 성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숙취 해소 음료가 건강상의 문제보다도 나라에서 우리 그 식품의약청의 의약처죠. 거기서 아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바는 없어요. 근데 숙취 해소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선전은 하죠. 근데 허가는 못 받았어요.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어느 회사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못 받았다고 숙취 해소라고 광고를 못 하냐 이 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또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숙취 해소 음료라고 광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식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적은 없다. 대부분은 이제 그 차음료로 그렇게 팔립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긴이 그래도 단독 물질이기 때문에 연구가 좀 돼 있고 메커니즘이 좀 밝혀져 있어요. 이건 아미노산이에요. 아스파라긴은 아미노산인데 비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왜 유명하냐? 콩나물에 많으니까요. 콩나물 중에 콩나물 꼬리 쪽에 많습니다. 꼬리 따고 이 콩나물 끓이면은 숙취 해소 효과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아스파라거스에는 훨씬 많아요. 이게 이름이 뭐 괜히 아스파라긴이겠어요. 아스파라거스에 많다 그래서 아스파라긴 그렇게 나온 건데, 뭐 그 콩나물국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아스파라거스 볶아 먹으면은 훨씬 좋겠죠. 하여튼 이 이론은 뭐냐면은 이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분해될 때 죄송합니다. NADH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요 NAD 플러스 NAD를 보충해서 분해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게 실제로 아스파라긴에 대한 임상 연구가 있어요. 제가 기억은 서울대에서도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경북대에서 아스파라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 후에 아스파라긴 대조군, 아스파라긴 준군, 아스파라긴에다가 콩추출물, 콩나물이니까 콩추출물 넣은 균을 이제 시간당 1시간에 한 번씩 혈액 샘플을 쫙 뽑아가지고 분해를 봤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제일 위가 대조군인데 뭐 끝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분해되는 이제 그래프 이 속도도 분해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해서 저는 이 데이터 보고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아스파라긴으로 만든 음료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엔 팔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헛개나무가 제일 유명해요. 헛개나무는 뭐 대부분의 이제 숙취 음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헛개나무. 그래서 연구를 찾아봤더니만 전부 동물 실험이에요. 대부분 쥐 실험입니다. 쥐 실험에서 효과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저는 뭐 의사들은 동물 실험 잘 안 믿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나온 그 결과가 이 사람에서 증명되는 경우는 저희들은 한 10,000분의 1 그 정도 확률로 보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모닝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모닝 플러스의 뭐 성분이 좀 달랐는데 이게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임상 연구가 있는데 한국 물학회지라는 데 게재가 됐더라고요. 이걸 찾아봤어요, 제가. 그 20명을 대상으로 모닝 플러스 복용 후에 4시간 경과에 아세탈데하이드하고 알코올 농도를 보니까 감소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신문에도 났어요. 근데 물학회는 의학 잡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논문을 쓰신 분이 뭐 수소수, 뭐 알칼리 환원수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봐서는 그닥 그렇게 신뢰가 가는 건 아니라서 하여튼 숙취 음료는 아직 건강 기능으로 인정된 바 없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아직 효과가 없다보다는 근거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뭐 저도 가끔 먹습니다. 갖다 주면 먹고 사 먹지는 않고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진다. 요거 좀 이야기하죠. 저도 술 마시면 빨개져요. 빨개지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알코올 플러시라고 그래요. 플러시라는 거는 빨개진다는 뜻입니다. 홍조, 알코올 홍조, 술 마시면 생기는 홍조. 이게 뭐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빨개지고 어떤 사람은 안 빨개져요. 근데 그건 아시죠? 빨개진다고 취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술을 마셔서 빨리 빨개지는데 취한 건 아니에요. 말도 하고 멀쩡해요. 그렇지만 이게 빨간 상태에서 취한 척 하면은 집에 빨리 보내줍니다. 쟤 빨리 보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호색이란 말이 있어요. 보호색. 그런 말이 나오니까 술 마시고 얼굴 빨개지는 게 건강해서 그렇다. 아니다. 빨개지는 거는 간이 나빠서 그렇다. 뭐 그 이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이 알코올 플러시는 놀랍게도 아시안 플러시라고 불려요. 저도 이거 찾아보고 놀랐어요. 유럽인이 뭐 미국인과 포함되는 겁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인 아프리카인에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고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술 마시고 뭐 취해도 빨개지는 걸 별로 본 적은 없죠. 그죠? 아시아인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게 유전자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알코올이 있고 이 알데하이드를 분해되는데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 중에 이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2의 2인데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이 알데하이드 분해가 잘 안 일어나서 알데하이드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이제 빨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일본에서 하라다라는 분이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의 활성도 저하가 혈중의 알데하이드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진다. 그 당시에는 뭐 일본인들은 약 43%, 굉장히 많죠, 그죠? 유전자에 우리 염색체에 유전자 2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쌍동 염색체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효소 활성도가 20에서 50%, 2개 다 있으면은 활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활성 2개 있으면은 거의 없고 하나 있으면은 술의 분해가 안 일어나면서 알데하이드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유전자 지도도 있습니다. 요 아시아만 그려놓은 게 뭐냐면은 서양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남중국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회색이고 일본이 조금 더 진한 색이죠, 그죠? 그래서 남중국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는 한 30%, 많이 보는 데는 40%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대만은 45%, 일본 다 40%. 그래서 그럼 이런 변이를 가진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요. 알데하이드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럼 이게 건강한 건가? 그거에 대한 연구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변이를 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잘 안 마셔요. 제가 그렇습니다. 얼굴 빨개지는데 뭐 술을 마셔요. 얼굴 보기 훌륭한데, 그죠? 술을 잘 안 마셔서 알코올 의존성이 잘 안 생깁니다. 그 결과로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이런 암, 술은 용량이 증가할수록 암이 많이 증가해요. 근데 암의 발생률이 낮아요. 왜냐? 술을 잘 안 마시니까. 근데 이 알코올 플러시를 극복하고 억지로 막 술을 막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빨개져도 마시는 사람 있죠. 벌겋게도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알코올의 해독이 더 큽니다. 왜냐? 알데하이드가 높으니까요. 알데하이드가 더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암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간도 더 나쁘고 더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병원에서도 이 이상철 선생하고 뭐 우리 가정의학과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했는데, 알코올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알코올이 심장 근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요. 심장 기능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심장 독성을 갖다가 심장 초음파로 검사해 보니까 854명, 우리나라입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연구를 했죠. 알코올 플러시가 40%에서 발견됐어요. 뭐 일본하고 좀 비슷하네요. 진짜 그렇게 보면 40%. 이 음주를 하는 거는, 음주를 한 사람은 이 많이 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나눴어요. 안 한 사람, 중간 마시는 사람, 많이 마시는 사람. 많이 마시는 사람이 심장 기능이 저하가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보는데 뭐 그건 전문적인 얘기니까 빼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 기능 저하가 알코올 플러시가 있는 사람에서 특히 더 심했어요. 그 알코올 플러시가 있는 사람, 알코올 플러시가 없는 사람이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네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술을 마시고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분들은 독성이 더 많이 생깁니다. 술을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하얘지는 사람보다 술 마시면은 더 나빠져요. 그렇지만 빨갛기 때문에 잘 안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은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쪽을 요약하면은, 술은 양에 비례해서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암이 증가하고요. 심부전, 뇌졸중, 뭐 부정맥도 좀 있고요. 이건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맛으로 드시고 조금만 드세요. 숙취에 좋은 치료는 없습니다. 뭐 기껏 알려진 게 이제 병원 가면 하는 게 수액 따는 거잖아요. 수액에다가 뭐 전해질 타고 비타민 타고 수액 찌는 게 탈수를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뭐 알데하이드도 사실 일부는 소변으로 가니까 뭐 이 물을 많이 주면은 알데하이드가 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소변에 냄새 나잖아요. 그죠? 냄새, 알코올 냄새도 있고 알데하이드 냄새도 있는데 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크진 않습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나머지 이제 숙취 해소에 대한 뭐 음식이나 그 뭐 음료 이런 것들은 아직 근거가 없다. 그래도 와이프가 콩나물국 끓여주고 어머니가 해주시면은 먹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그런 정도로 요약을 하고, 이게 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직 뭐 못다 말씀드린 게 많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죠. 술이 세다는 거. 술이 세다. 술을 잘 마신다. 나 술 마시고 안 취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건강이 좋다는 뜻일까요? 나는 간이 간 기능이 좋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해롭다는 뜻일까요? 문제가 될까요? 술이 세다는 게 건강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술이 센 사람은 음주운전 측정해도 사실 뭐 운전해도 괜찮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주운전 측정은 알코올 레벨만 보거든요. 이게 정확한가? 술 마시면은 잠이 안 와서 술 마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외국에 가도 시차 있으면 술 마시고 잠잔다는 사람이 있는데, 술 마시면은 정말 잠이 잘 올까요? 그죠? 좀 아닐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수면제는 위험한 거예요. 같은 음주량이면 폭음이 더 나쁠까요? 폭음이 해롭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거가 있나요? 그 다음에 술과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뭐 변형협심증 그것도 술과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는데, 사실 제가 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는 술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고, 우리 심장 쪽 의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한 거고, 아마 심혈관 외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뭐 오늘 질문 한번 읽어보고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문적인 건 아닙니다. 엔젤님, 역시 간부터 나오죠. 간 기능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는 간 기능 검사가 정상 수치여도 간 손상이 있을 수 있나요? 보통은 없어요. 보통은 없는데, 우리가 간에 나쁘다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이게 알데하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간이 또 분해될 때, 많이 마시면은 다른 쪽으로 분해가 될 때, 그때 이제 간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게 지방간을 일으키고 간 경화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게 초기에는 간 기능 증상 수치가 정상일 경우가 있어요. 예, 지방간이 되거나 간 경화가 돼도 정상 수치가 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말하면은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술 그러면 간만 생각하는데 의외로 다른데 암이 많이 생겨요. 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술의 해독은 검사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엔젤님 또 해도 되나? 하죠, 뭐, 차례대로. 저도,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고 속도 울렁거려서 두 잔 이상 못 마시고 쑥 울렁거린다는 거 위에서 안 맞아서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적은 겁니다. 적으면은 알데하이드가 올라가고, 그죠? 그게 울렁거리기도 하고 붉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아마 엔젤님은 이 알데하이드, 우리나라에 40%가 있다는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의 변이, 그 유전자의 변이가 좀 있을 거고 안 마시는 게 좋겠죠. 그죠? 위가 아니라 알데하이드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은 카인다님, 술이 녹내장과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나요? 잘 모릅니다, 저는. 네, 공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엔젤님이 그 뒤에 질문 또 있나요? 엔젤님이 너무 많이 하셨는데. 예. 아직은 청춘이다. 적당한 음주란 어느 정도를 말해야 하는 걸까요? 술이 끊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과거에는 두세 잔, 길게는 대여섯 잔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적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한 두세 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좀 달라요. 여자 좀 달라서 여자가 좀 적고 뭐 여자는 한두 잔, 남자는 두세 잔. 그 정도를 적당한 음주고 그 이상은 비례해서 나쁜데 뭐 가끔 드시는 건 괜찮죠. 가끔 폭음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끔 서너 잔, 너댓 잔은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그걸 적당한 음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끊으면 제일 좋죠, 건강에는. 그런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술을 끊으면은 오래 살 수 있지만 오래 살 이유는 없다. 그죠? 모든 게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HGRTUFGH 이름이 어렵네요. 술을 거의 매일 마시지만 적당량 마시면 괜찮은가요? 만성병은 없고 혈압도 낮고 뭐 와인을 거의 마시고 소주 도수 높은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와인이 다른 술보다 더 좋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알코올 양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냥 그 맥주 한 잔은 와인 한 잔과 비슷하고 양주 한 잔과 비슷해요. 소주 한 잔은 최근에 도수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죠? 소주는 두 잔이 한 잔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와인하고 뭐 관계는 없고, 그런데 뭐 다른 위험도는 별로 없네요. 그죠? 블랙아웃도 없고, 만성병 없지만 적당량, 다시 말해 하루에 두세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 물론 다 쌓이면은 좀 다릅니다. 근데 체크해 봐야 될 게 본인이 술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냐 안 빨개지냐, 이게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한테 잘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빨개지신다면 안 드시는 게 낫고요. 저도 한두 잔 마십니다. 한두 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가 적당량이고, 분위기 맞춰서 좀 먹을 때가 있긴 하죠.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진애님, 다음 질문. 전진애님, 올려주세요. 저희 신랑은 당뇨약을 10년 이상 먹은 50대 중반인데 고기 먹으면서 소주를 먹으면 잠을 잘 잔다고 하고 먹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새벽에 화장실 자주 갔는데 술 먹으면 안 가서 푹 잔다, 술 먹으면 안 가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술은 다음 시간에, 술과 수면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술을 방해합니다. 술 마시면 잠이 들어요. 근데 잠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요. 술 마시면은 다음날 피곤하잖아요. 숙취 때문이기도 한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수면 장애가 생겨요. 언제 많이 그러냐면 술 마시고 깰 때, 그죠? 술 어느 정도 마시면은 중간에 화장실 가는 게 뭐냐면은 소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더하기
실제로는 잠이 깨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잠은 잘 드는데 잠의 질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위해서는 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 예, 슈퍼맨님 올려주세요. 질문 올려주세요. 예, 심실 조기 수축도 술에 많이 해로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부정맥에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심실 조기 수축은 그 자체가 별게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술이 많이 해로울 수는 있는데 조기 수축 정도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심장이 나쁜 경우 우리 하루에 맥박이 10만 회거든요. 실제로는 하루에 10,000번 이상, 그러니까 10,000번 이상인데 나쁘고 한 2,000~3,000번 이상이면은 저희가 좀 신경 쓰고 하루에 200~300번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좀 해롭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주님, 막걸리는 몸에 좋은가요? 이거 유튜브에 좀 나오는데요. 그 얘기 아닌가요? 막걸리가 뭐 몸에 좋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쭉 봤는데 뭐 그닥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맛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맛으로. 네. 술은 그 안에 들어있는 막걸리 한 잔은 이 와인 한 잔 또는 양주 한 잔과 같은 정도의 해로움이 있습니다. 두세 잔 괜찮고요. 그 다음 어려운데 경화정님, 53세 투석 환자가 어쩌다 한번 마셔야 된다면 그나마 어떤 게 나을까요? 와인, 소주, 막걸리, 맥주 중. 제가 보기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마시면 나빠요. 많이 마시면 나쁘고 이게 막걸리는 그 술은 사실 몸에서 그 분해가 대부분 분해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실 투석 환자가 아닌 환자하고 거의 관계는 없는데 소변으로 좀 나가잖아요. 우리 소변 냄새 나는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좀 안 마시는 걸 권합니다. 투석 환자는 대부분 뭐 이야기하면 다 하지 말라 그래요. 어쩔 수 없는데 어느 게 나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적게 먹으면 똑같습니다. 오늘 다행히 질문이 많이 없네요. 제가 딱 봐도 뭐 술 전문가 같지는 않죠. 그래도 다음 시간에는 요번 시간에 올라온 질문을 포함해서 좀 더 이제 포괄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이제 술이 일으키는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